반갑습니다. 한국사회 해설의 품격 담은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오늘은 중급 46회, 즉 기본편 이전의 마지막 중급 회차를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도 마지막 회차는 제가 고급편이랑 비교했을 때 중급편은 너무 어렵지도 쉽지도 않게 그냥 딱 보통 수준의 난이도 낸 것 같아요. 아마 가장 평균적이고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이 가장 위주로 출제된 게 이 중급 46회라 가끔 좀 어려운 문제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챙겨가야 될 유형도 있대 적당히 난이도 있는 그런 회차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회차를 기준으로 기본편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이 회차를 기준으로 앞으로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좀 그런 점을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설 시작하면은 먼저 1번 밑줄근 이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을 얘기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엔 키워드 쉬웠어요. 비파형 동검이랑 뭐 이런 건 몰라도 되고 여기 고인돌 같은 거 그런 걸 고려했을 때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을 만든 건 청동기죠. 이 시기부터 조금 무기 같은 것도 점차 발전했고 지배자의 등장으로 인해서 그 지배자의 무덤으로 고인돌을 만들었죠. 1번 우경이 널리 보급되었다. 이건 제가 맨날 말했지만 고려시대가 제일 가깝습니다. 그 우경과 관련된 최초의 기록은 신라 지증왕 시기고 소를 안정적으로 쓰려면 고려시대 정도는 가야 됩니다. 2번 철제 농기구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이건 말 그대로 철기라서 안 맞고요. 3번 반달독화를 이용하여 곡식을 수확하였다. 맞죠? 문제 제시된 시기에는 벼농사도 시작했거든요. 정답 3번이고요. 4번 주로 동굴에 살면서 사냥과 채집을 하였다. 이거는 구석기. 5번 토기를 사용하여 식량을 저장하기 시작하였다. 이거는 신석기라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2번 밑줄근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건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여기 나온 단군만 보면 돼요. 단군이면 뭐겠어요? 단군 왕건과 관련된 고조선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를 연기하기 위해서 이런 역사적인 사실로서 좀 중요한 사실들을 연기해서 그 관련된 유형을 출제하는데 이런 걸 모르더라도 이런 쉬운 힌트를 주긴 하니까 너무 쫄지 마세요. 1번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이거는 부여의 제천 행사. 고구려는 동맹, 동해는 무천. 2번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도읍을 옮겼다. 이거는 고구려. 참고로 백제면은 위례성, 웅진, 사위 이렇게 수도가 나옵니다. 뭐 고구려 같은 경우 여기 이후에 평양. 3번 전국을 5경 15부 62주로 나누어 다스렸다. 이거는 발해. 그 발해 선왕 시기에 그런 지방행정 조직으로서 안 맞고요. 4번 번금팔조를 만들어 사회질서를 유지하였다. 맞죠 이건? 문제에 제시된 국가의 법으로서 정답 4번이고요. 5번 화백회의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였다. 이거는 신라, 고구려는 제가회의, 신라는 정사회의.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고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편 들어가면 키워드가 거의 4가지만 나오거든요. 이 단군이라던가 번금팔조라던가 위만 또는 우고왕 정도 외우면 됩니다. 그럼 다 이어서 3번 가에 들어갈 내용을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일단 군 삼노란 지배자가 다스렸다 했는데 일단 이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키워드는 무조건 종합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거는 여기 국가에 제시된 국가 외에도 옥저도 가능하니까 더 찾아보면은 특산물로 단궁, 과아마, 반어피가 있었다. 여기서 특히 반어피가 바다 가죽 표범이니까 바다 근처에 있는 국가를 외우라고 했죠. 참고로 옥저도 소금이 나오긴 해가지고 그런 점도 잘 구별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여기 책화, 문제 제시된 국가는 그럼 각 부족의 그런 생활 아니 경계를 중시해가지고 이걸 모두 종합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동해라는 거 알 수 있죠. 단군, 과아마, 반어피랑 이 책화란 키워드가 제일 중요하긴 했어요. 1번 제사장인 천군이 존재하였다. 이거는 사만. 이 고대 철기 국가 중에서 실질적인 그런 재정, 분리 사회를 보여주는 거죠. 2번 서옥제라는 혼인 풍습이 있었다. 이거는 고구려. 만약에 남자가 여자 집에 가면은 고구려, 여자가 남자 집에 가면은 옥저입니다. 3번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맞죠 이건? 정답 3번이고요. 4번 여러가지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이거는 그 부여의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런 거랑 관련된 그런 지방 행정 조직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맞고요. 5번 가족의 유골을 한 목각에 안치하는 풍습이 있었다. 그래서 아마 이것만 봤으면 옥저로 헷갈렸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책화가 너무 중요한 키워드라 혼동하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4번 가왕의 업적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일단은 고구려 17대 왕이라는 얘기 있는데 일단 몇 대 왕까지는 솔직히 심화편도 안 해오니까 이런 거 외우시지 말고요.
일단 고국 원왕에 이어 왕이 올랐다는데, 고국 원왕은 371년에 그 평양선 전투로 인해 백제 근초고왕에 의해 사망했는데, 그 이후에 왕이 뭔지를 일단 고려하고, 승려 순도를 통해 불교를 수용했다. 이건 그 중국의 그 전진에 있는 그런 승려한테 불교를 수용받고 태약을 설립하였다. 힌트가 너무 나왔죠? 이거 소수림왕이에요. 제가 소수림왕은 이전에 강조했던 것 같은데 딱 세 가지만 외우면 돼요. 세 가지. 딱 세 가지만 외우면 되는데, 그게 바로 불교, 태약, 그리고 여기서 안 나온 율령. 그러니까 앞서 고구원왕 시기에 한 번 백제 패망해가지고 위계 초왕 나라를 구해서 발전시키기 위해 직접 몸을 불태웠다. 이런 식으로 조금 외우면 쉽습니다. 1번 율령을 반포하였다. 맞죠. 아까 설명한 그대로 이 왕 시기에는 그 국가의 그런 법 같은 거를 정비했으니까 정답 1번이고요. 2번 과거제를 도입하였다. 이거는 고려시대 광종. 이 광종의 과거제는 심화편, 기본편 나누지 않고 무조건 중요한 키워드라 꼭 외우셔야 되고, 3번 수도를 사비로 옮겼다. 이거는 성왕. 이때 그 남부여로 국호도 변경했죠. 4번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이거는 광개토대왕. 기본편 수준에서 이것까지 낼지는 모르겠는데, 그 법흥왕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법흥왕의 경우에도 그 건원이라는 연호를 사용한 것도 기억은 해두세요. 5번 관료준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였다. 이거는 신문왕이라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어서 5번 다음 가상 뉴스에서 보도하고 있는 사건 이후에 전개된 사실을 물었는데,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가장 뒤에 있는 거 고르면 됩니다. 아무튼 거칠부 장군이 이끄는 우리 신라군이 백제군과 함께 고구려를 공격하여 한강 상류 지역의 10개 군을 차지하였다. 아마 이때 얘기하면 신주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대충 이때쯤이면 550년대 초반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어가지고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때는 그 백제 성왕이랑 그리고 그 신라의 진흥왕이 아직 그 나제 동맹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백제랑 신라의 왕이 연합해가지고 고구려를 공격해서 그 백제는 한강 하류 지역을 차지하고 신라는 한강 상류 지역을 차지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진흥왕이 그 백제를 공격해가지고 한강을 뺏어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성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때 진흥왕을 공격했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을 아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인 것 같은데, 1번 무령왕이 22담로를 두었다. 아니죠. 이 무령왕 웅진 시기의 왕이고, 이 성왕은 사비 시기의 왕이므로 당연히 이전이고, 2번 법흥왕이 불교를 공인하였다. 앞서 제가 진흥왕이 이때 했다 했는데, 법흥왕은 이 진흥왕이 이전이라 당연히 답이 될 리가 없고요. 3번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하였다. 지금 얘기하는 거 500년대인데 이거는 427년이에요. 그래서 연결이 안 되고요. 4번 고국천왕이 진대법을 실시하였다. 이거는 너무 이전이죠. 이건 거의 2세기? 그때쯤은 가야 돼서 답은 5번인데, 5번 성왕이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맞아요. 제가 아까 얘기한 그때 한강을 각자 나눠 차지했는데 진흥왕이 뺏어버려가지고 그거에 분노해서 그 복수를 하기 위해 침략한 게 바로 관산성 전투인데, 이때 진흥왕에게 패배해가지고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아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6번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을 얘기했는데, 이 문제 쉬워요. 일단은 고구려의 승려. 그러니까 일단 문제에 제시된 그 문화유산은 일단 고구려 거고, 특히 연가 7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서 정답은 여기서 1번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기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광배라고 하거든요. 이게 광배가 뭐냐면, 약간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이랑가 진짜 되게 위대한 사람 보면 뭔가 아우라가 느껴진다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와, 저 사람 위대해. 뭔가 뒤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아. 그런 아우라 같은 느낌을 이렇게 눈에 보이게 형상화한 게 광배라는 거거든요. 여기 뒤에 이런 연가칠년이라는 연호를 적어놔가지고, 이게 고구려 평양 시기 어떤 왕의 연호겠구나, 그걸 추론하는데 중요한 문화유산이에요. 그게 어느 왕인지는 아직 밝혀지진 않았는데, 아무튼간 연가 7년이라는 문화유산과 고구려랑 관련된 불상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이거는 그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인데, 일단 국가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아직 나오지 않았고, 그냥 삼국시대랑 그 삼국시대 국가랑 일본의 교류를 보여주는 문화유산으로서 잘 나옵니다.
3번 이불병사상.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발해 문화유산인데 여기 보이는 이런 연꽃 같은 거라던가 여기도 연꽃이 있고 여기도 연꽃이 있고 아니면 이런 아까 설명한 광배 같은 게 비슷하다는 것 특징으로 그 이 발해 그런 문화유산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증거로서 살펴봅니다. 4번 이거는 부소사 소조 아미타열의 좌상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비하면 뭔가 이런 얼굴이라던가 아니면 이게 옷 매무새라던가 여기 잘 보면은 이게 한쪽 어깨에 옷을 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특징을 봤을 때 통일신라 그 불상의 양식을 계승했다고 얘기하는 고려시대의 불상입니다. 5번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나마 잘 알만한 석굴암 본졸 불상이죠. 현재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경주 토암산에 있는 불상. 그래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어서 7번 가 나라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거 이 문제는 쉬워요. 김수로왕 하나 찾으면 돼요. 사실 허왕후를 보고도 알 수는 있는데 지금 김수로왕 보면은 딱 나올 수 있는 국가는 하나밖에 없어요. 가야예요. 제가 가야는 쉽다 했어요. 왜냐? 키워드가 딱 4개 나온다. 김수로, 철, 김해 대성동 고분군, 고령 지산동 고분군, 그리고 신라에게 멸망했다. 이 4가지 키워드 외우면 10초면 풉니다. 1번 상평통보가 널리 유통되었다. 이건 조선 후기죠. 굳이 왕으로 따지면 숙종시기. 그래서 안 맞고요. 2번 낙랑과 외에 철을 수출하였다. 맞죠? 그 예전에 그 상한식이 변한 이후로 가야 지역에서는 철이 많이 생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고요. 3번 이양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똑같이 조선 후기라서 안 맞고요. 참고 이거 모내기법이 이때 일반화됐다는 얘기예요. 4번 병난도를 통해 중국과 교역하였다. 이거는 고려. 국제무역항이라 안 맞고요. 5번 물가 조절을 위해 상평창이 설치되었다. 똑같이 고려시대라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가야 요령도 기본편이나 심화편 관련 없이 가장 먼저 공략할 쉬운 유형입니다. 자, 이어서 8번 밑줄근 이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기본편 수준에서는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그 정도 외우면 되거든요. 뭐 남북국 시대라던가 아니면 대조영, 동모산, 그리고 해동성국 이 정도 외우면 앵간한 거 다 푸는데 여기 대조영이 세운 이 국가를 주제로 꾸며서 이곳에서는 해동성국이라 불리기 한 이 국가는 발해예요. 이게 기본편 수준에서는 키워드가 조금 뻔해가지고 대조영, 동모산, 해동성국만 외워도 앵간한 거 일단 절반은 풀어요. 1번 상수리 제도를 실시하였다. 일단 이거는 신라로 적을게요. 좀 시기적으로 봤을 때 통일신라가 더 가깝긴 한데 어쨌든 통일신라나 신라나 어쨌든 똑같은 신라긴 해가지고 그냥 신라의 제도라 보면 되고 2번 한의 침략을 받아 멸망하였다. 이거는 고조선. 당시 한무제의 침임을 받아서 멸망한 거죠. 3번 골품제라는 신분 제도가 있었다. 똑같이 신라입니다. 이것도 신라 시대랑 통일신라 때 모두 존재했습니다. 4번 신라에 침입한 외를 격퇴하였다. 이거는 고구려. 그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이 신라의 내무랑을 구원해 준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 교육기관으로 주자감을 두었다. 이거 조금 중급편 수준에서 나설 수 있는 키워드인데 맞아요. 이 키워드가 헷갈릴 수 있는 게 2가지가 있거든요. 그 고려시대 국자감이랑 이 발에 주자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끗 차이라 조금 꼼꼼하게 외우셨어야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급편 수준에서 조금 낯설 수 있는 키워드였지만 나머지 선지가 너무 안 맞아가지고 속어법으로도 풀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어서 9번 문제. 가나사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유형이긴 한데 사료만 제대로 파악했으면 이 유형은 되게 쉬웠어요. 왜냐면 여기 일단 장해장수 유인원과 신라왕 김건민이 육군을 거느려서 그 수군 이끌고 합세했는데 백강어귀에서 부여분과 외의 군대를 만나 4번 싸워 모두 이겼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료 너무 어렵게 이해하지 말고 일단 당나라랑 신라 그러니까 나당 연합군이 여기 나온 이 부여풍이라는 거는 그 백제랑 관련된 그런 부흥운동의 키워드거든요. 그냥 인물 같은 걸 기억하면 되고 그러니까 나당 연합군과 백제랑 외구 그러니까 외 군대가 싸운 이 전투는 백강전투예요. 사실 그냥 딱히 뭐 어렵게 이해 안 해도 사실 백강 보고 백강 전투인가? 이렇게 풀었어도 괜찮긴 했어요.
왜냐, 여러분들이 사실 너무 어렵게 이해하기보다는 이런 보이는 키워드라도 잘 찾았으면 잘 푼 거거든요. 사료를 뭘 줄지 모르니까요. 일단 그리고 여기서는 그냥 말 그대로 똑같아요. 당의 장수 이근행이 군대를 이끌고 매소성에서 주둔했다. 말 그대로 매소성 전투예요. 진짜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번 키워드 대놓고 줘가지고 3점짜리 치고는 이것만 이해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눈치를 채야 돼요. 삼국시대의 통일 과정이구나. 제가 이거 항상 강조한 거 있죠. 뭐 백제가 황산벌 전투를 끝으로 멸망하고 백제 부흥운동, 여기 얘기한 그 백강전투라던가 뭐 그 흑시상지, 복신, 도침, 그리고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서 그 이후에 고구려 부흥운동, 뭐 고현무, 건모장, 안승, 그리고 매소성, 기벌 보니까 지금 나온 게 그 백제 부흥운동이랑 매소성 기벌 보니까 제가 보기엔 고구려의 부흥운동이라던가 고구려 멸망 관련된 게 나오겠네요. 1번 2차 돈이 순교였다. 이거는 6세기예요. 지금 나온 것들은 다 7세기라서 이전입니다. 참고로 법흥왕과 관련된 키워드예요. 법흥왕. 2번 이사부가 우상국을 정벌하였다. 똑같이 6세기예요. 이건 지증왕과 관련된 키워드인데 법흥왕이 조금 더 뒤고 지증왕이 앞. 그래서 안 맞고요. 3번 최치원이 시무 10여조를 건의하였다. 이거는 너무 뒤에요. 최소한 거의 9세기 말 이후는 돼야 돼가지고 너무 뒤라서 안 맞아요. 참고로 이건 진성여왕과 관련된 키워드예요. 4번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이건 612년이라서 시기적으로 너무 조금 뒤라 안 맞고요. 그래서 정답 5번인데 건모잠이 고구려 부흥운동을 전개하였다. 맞죠? 제가 아까 얘기한 뭐 고구려 멸망 아니면 부흥운동 나올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그래서 이 영어 너무 어렵게 공략하지 말고 뭐 백제 멸망, 부흥운동, 고구려 멸망, 부흥운동, 그리고 매기 적어놓고 일단 어느 단계를 얘기했는지 그걸 끼워 넣어가지고 푸시는 게 제일 깔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0번 다음 대화 이뤄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걸 얘기했는데 아까 얘기한 왕이 바로 나왔네요. 어디 보자. 여기서는 이 진성여왕이랑 원종과 애노의 난. 그 제가 통일신라 하대를 얘기할 때 항상 강조하는 키워드가 몇 가지 있거든요. 그 통일신라 하대를 얘기하려면 자주 나온 키워드가 몇 가지 있는데 이 진성여왕 시기에 원종 애노의 난이랑 최치원이랑 호족이 가장 출제율이 높은 키워드예요. 아주 가끔 선종이라는 그런 불교 종파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그 세 가지 중심으로 공략하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정사함에서 회의하는 좌평. 이 좌평이란 거는 그냥 관측 같은 거라 너무 어렵게 이해하지 말고 이 백제란 것만 기억하세요. 정사함 보고서. 그래서 일단 통일신라 시기니까 당연히 백제는 이때 멸망하고 남아있진 않겠죠? 그래서 안 맞고 2번 당에서 돌아온 육두품 유학생. 이게 바로 최치원입니다. 그 당나라 과거를 그때 용어는 빈공과라고 하거든요. 빈공과. 그래서 그 대표 인물인 최치원이 이때 진성여왕에게 아까 얘기한 시무 10여조를 건의해가지고 진골들의 패단도 극복하고 정치개혁을 위한 사례도 얘기했으니까 정답은 2번이 제일 깔끔합니다. 3번 안시성 전투에서 참여하는 군인. 안시성 전투에 참여하는 군인. 이거는 고구려랑 관련된 키워드라 역시 통일신라 시기에는 이 국가도 없죠. 그래서 안 맞고요. 4번 향교에서 주자학을 공부하는 학생. 주자학이란 건 말 그대로 약간 좀 그 성리학 비슷한 걸 생각하면 되고 어쨌든 이거는 향교가 나왔으니까 조선시대라 안 맞습니다. 5번 팔만대장경 제작에 참여하는 승려. 이거는 고려시대 그 몽골의 침입을 부처의 힘으로 막아달라는 걸 염원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어서 11번 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일단은 국호를 고르를 하고 연호를 천수를 한다 했는데 일단 좌측의 사료는 고려 건국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고려를 건국한 시기를 가끔 그 후 백제까지 멸망한 그 이후로 보는데 아니에요. 이게 잘 헷갈리면 안 되는데 고려 건국은 936년이 아니라 918년이에요. 그래서 이거 놓치면 안 되고 어디 여기서는 신라를 경주라고 신라와 김보를 경주의 사신관으로 임명. 나의 사료는 어떤 거냐면 통일신라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마지막 왕인 경순왕이 그 왕건에게 항복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왕건님이 어서 오세요. 당신 그래도 왕이었으니까 저기 딱 사신관 맡아줄 테니까 이제 우리랑 같이 살시다. 좀 많이 유하하게 받아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고려 건국이랑 통일신라 멸망의 흐름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이 유형은 그 큰 흐름을 잡는다면 일단 그거를 기억해 두는 게 좋아요. 일단 고려를 건국한 이후에 공산 전투? 그러니까 그때 고려가 패배했고 그 다음에 고창 전투가 발생했고 이때는 고려가 이겼고요. 그 다음으로는 통일신라 멸망을 줄 제 확률이 높고요. 마지막에 그 후백제랑 그 고려랑 최종적으로 싸운 1, 2천 전투, 이 큰 네 가지 순서를 낼 확률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기본편 수준에서 일단 이 순서부터 외우는 게 제일 깔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면은 1번 김원창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거는 9세기 822년인데 이거는 918년부터라 시기가 앞입니다. 2번 궁예가 철원으로 천도하였다. 고려가 건국될 시기에는 이미 궁예는 쫓겨나서 왕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전이에요. 이 고려가 건국하려면 궁예를 쫓아내고 왕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했고 3번 연개서문이 권력을 장악하였다. 이때면 후 고구려도 아니고 그냥 고구려라서 7세기라 너무 앞이고요. 4번 안승이 보도광으로 임명되었다. 똑같이 이것도 674년인데 7세기라 아직 후고구려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 왕건이 고창전투에서 승리하였다. 맞죠? 제가 아까 설명한 이 네 가지 흐름만 외우면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편을 풀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어서 12번 가 왕의 정책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일단 최승로의 시무 28조. 이 왕을 내면 최승로의 시무 28조는 너무 국룰 키워드예요. 진짜 빈출도 1위 키워드. 그리고 향리직을 정비했고 철전을 주도했다는데 차례대로 설명드리면 최승로의 시무 28조는 약간 유학 중심, 그러니까 유교 중심의 그런 정치를 실현할 거를 건의한 게 많고요. 이 향리직이란 건 문제 제시된 왕 시기에는 약간 좀 지방 행정이라던가 그거랑 관련된 정치를 많이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문제 제시된 왕 시기에는 건원 중보를 주도했죠. 참고로 나중에 그 숙종식에 이뤄서 뭐 해동통보라던가 활구 같은 추가적인 화폐를 만들었는데 아무튼 간에 이걸 모두 한 왕은 성종이죠. 사실 최승로의 시무 28조 보고 성종을 바로 찍을 줄 알아야 돼요. 너무 잘 나오는 키워드라. 1번 정방을 폐지하였다. 이거는 공민왕. 그래서 안 맞고요. 2번 12목을 설치하였다. 맞죠? 문제 제시된 왕이 아까 얘기한 그런 지방 행정 정책이랑 관련된 걸로서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호흡회법을 실시하였다. 이거는 조선 태종. 4번 과전법을 시행하였다. 과전법이 시행한 정확한 시기는 고려 말기의 공양왕이에요. 그러니까 고려 멸망하기 1년 전에 만들어서 계속 조선시대를 헷갈려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확한 시행 시기는 고려 말이 맞습니다. 5번 천리장성을 축조하였다. 이거는 왕으로 치면 애매한데 그 영양왕이랑 그 고려시대 덕동이 이겼었거든요. 그래서 고구려랑 고려시대 두 개 있었다. 그냥 그것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딱히 이거 진짜 대놓고 낼 거 아니면은 거의 오답선지로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왜냐면 키워드가 두 가지가 될 수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 시기에는 태조, 광종, 성종의 업적을 비교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럼 13번 다음 자리에 나타난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제가 10번 때에서 경제를 얘기하면 뭐라고 했다? 고려시대라고 했다. 고려시대면 해동통보, 건원중보, 활구, 그리고 병난도, 예성강, 그리고 경시설을 찾으면 엔간한 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면은 음병을 화폐로 삼았다. 이거 말 그대로 이게 활구예요. 여기 적혀있구나. 그래서 일단 활구가 나왔고 여기 해동통보 나왔네요. 그래가지고 일단 화폐를 봤을 때 확실하게 고려시대인 건 알 수 있는데 좀 이제 문제 찾아보면은 1번 관리들에게 전지와 시지가 지급되었다. 이 선지를 보통 잘 주지 않는데 이거 전시과예요. 그래서 그 문제 제시된 국가 시기에 그 경종 시기부터 시행한 토지제도로서 정답은 1번이에요. 2번 답을 조금 평소와 다른 거 줬네요. 2번 시장을 감독하기 위한 동시전이 설치되었다. 이거는 신라. 신라의 그런 지정왕식의 그런 시장 감독기구고요. 3번 청해진 중심으로 해상무역이 전개되었다. 이거는 통일신라. 이건 명확하게 통일신라라 해야 돼요. 왜냐? 그 9세기에 만들어진 거라 신라라고 이건 표현 못하고요. 4번 관청의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활동하였다. 이거는 조선 후기. 그 대동법을 시행한 이후에 그 기존의 공납품을 대신 이렇게 뭔가
해결해주는 상인 같은 걸 생각하면 돼요. 5번 송산만상이 대청무역으로 부를 수촉하였다. 똑같이 조선 후기입니다. 이 시기는 이르러야 상인의 활동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어서 14번 가이드라가 정치기구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일단은 고려시대 중앙정치기구이고 일단 이게 제일 중요했고 군사기밀 담당하고 왕명을 출납하였다. 이건 대표적인 업적이에요. 그래서 왕명 출납을 봤으면 승정원이 아닐까 헷갈릴 수도 있지만 일단 고려시대 중앙정치기구이고 또 군사기밀을 봤으면은 약간 군사 관련된 거면 여기 도병마사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미 나와가지고 말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고려시대 군사기밀과 왕명 출납을 담당한 기구는 중추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거는 고려시대인 걸 먼저 찍고 역할을 제대로 알았으면 풀었었고 아니었으면 헷갈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지를 분석해보면 1번 일단 사원부는 조선시대 기구라서 일단 안 맞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고 풍속을 그렇게 감찰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 맞고요. 2번 승정원 이거는 조선시대 왕명 출납을 담당한 기구라 안 맞고요. 3번 정당성 이거는 발해에 삼성이랑 관련된 거라 고려시대랑 안 맞아서 틀리고요. 5번 집사부 이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 통일신라 시기에 만든 그 중앙행정기구랑 관련된 13부 중 하나로 이거는 뭐 기밀 업무라던가 아니면 왕의 명령을 집행하는 그런 기구로서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어서 15번 다음 상황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거는 이거구나. 그 명학소의 망이가 무리를 모아 공주를 공격하여 함락하자 조정에서는 명학소를 충수년 습격시키고 현령과 편이 더 달렸다는데 이거 그냥 말 그대로 여기 명학소의 망이가 그 공주를 공격해서 함락했다니까 이거는 망이망소의 난이에요. 사실 명학소의 난으로 기억하면 되는데 그 제가 이 무신정권 시기의 반란을 얘기하면 딱 두 가지를 강조하거든요. 그 기본편 수준에서는 그게 망이망소인의 난과 그 만적의 난이에요. 근데 이 망이망소인의 난은 정중부 시기에 1176년에 일어난 반란이고 만적의 난은 최충원 정권 시기에 1198년에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냥 만적의 난이 망이망소인의 난 이후에 발생했고 무신정권 시기의 대표적인 반란이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답을 찾아보면은 1번 묘청이 서경에서 난을 일으켰다. 이거는 1135년이라 아직 무신정변 시작도 안 됐어요. 그래서 안 맞고요. 2번 김보식이 삼국사기를 펼쳐놨다. 이거는 1135년은 아니고 1145년인데 역시 무신정변 아직 일어나지도 않아서 틀렸고요. 3번 만적이 개경에서 반란을 도모하였다. 맞아요. 아까 제가 얘기한 망이망성이 난 이후에는 만적의 난이 발생했다. 정답 3번이고요. 4번 신순겸이 공산전투에서 전사하였다. 이거는 927년 아까 얘기한 후삼국 시대 통일 과정이라 안 맞고요. 5번 이자겸이 금의 4대 요구를 수용을 주장하였다. 이거는 1126년인데 앞서 얘기한 묘청의 그 남보다 더 훨씬 이전이라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망이망소이 난 이후에 만적의 난을 아냐? 그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16번 다음 다큐멘터리에서 볼 수 있는 장면으로 가장 적절한 걸 얘기했는데 고려시대 전기의 대외관계 그러니까 그 고려시대 그런 북방민족의 침입을 대비한 그런 사례를 고르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간단해요. 여기서는 뭐 제가 보기에 그 거란의 침입이랑 여진만 나왔으니까 거란 여진이면 딱 세 임을 외우면 돼요. 서희랑 1차 강강찬이랑 3차 그리고 여진을 정벌한 윤관 이 셋 외우면 풉니다. 기본 수준에서는 2차 침입인 그 거란의 2차 침입 방어한 양균을 잘 안 내는 것 같아요. 1번 위화도에서 회군하는 이성계 이거는 고려 말기인데 지금 전기기 하고 있는 거라 시기가 너무 뒤에요. 이거 심지어 그런 그 국방민족 방어한 사례도 아니라 안 맞고요. 2번 당의 산동반도를 공격하는 장문유 이거는 발해 그래가지고 안 맞고요. 3번 황산벌에서 최후의 전투를 벌이는 계백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백제랑 관련된 키워드라 당연히 말이 될 리가 없고요.
4번 여진을 몰아내고 육진을 개척하는 김종서. 이거는 조선 세종 시기. 참고로 그 사구는 최윤덕이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안 맞아서 정답은 5번인데 5번 외교 난판으로 강동 육지를 확보하는 서희. 맞죠? 아까 얘기한 그 거란 침입을 외교술로 막아낸 인물. 정답 5번입니다. 자, 이어서 17번 가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일단 고려시대 대몽항쟁. 그러니까 대몽항쟁. 그러니까 몽골에 대해서 대항한 일단 그게 뭔지 찾아보고 개경환도 결정에 반발하여 진도와 제주도를 근거지로 옮기며 저항했다. 일단 이게 뭔 얘기냐면 1270년에 개경환도 결정에 반대해가지고 그때 강화도, 진도, 제주도를 중심으로 그 근거지 계속 옮기면서 그 몽골과의 화해를 반대했고 당시에 고려 정부를 자초하며 일본에 외교 문서를 보내기도 했다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이거는 그거예요. 그 당시 일본과 좀 교류를 했었거든요. 자신들이 고려 정부인 척하면서 그래가지고 약간 일종의 그런 대표적인 반란이라면 반란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끝까지 그 외세에 대한 그런 강화를 반대한 이 군사 조직은 삼별초예요. 제가 설명을 조금 어렵게 한 것 같네요. 사실 근데 개경환도 결정 반대했다면 삼별초만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삼별초랑 관련된 키워드 찾으면 되는데 1번 수원화성에 외형을 두었다. 이거는 장용영. 2번 지방군으로 구주에 배치되었다. 이건 통일신라. 통일신라의 구주 오소경을 생각하면 됩니다. 3번 오군영의 하나로 한성을 수비했다. 이거는 뭐 너무 뭐 그때 오군영 중 어떤 것까지는 몰라도 되고 조선시대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 훈련도가 뭐 어영청, 수영청, 총영청, 뭐 금영 이런 거 있는데 그건 기본편 수준에서 이런 것까지 너무 외우지 말고 4번 최씨 무신 정권의 군사적 기반이었다. 맞습니다.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 키워드인데 그 삼별초는 본래 그 최충원 뭐 최후 정권식의 그런 사병 조직에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그런 뭔가 좀 군대가 더 합쳐져가지고 삼별초가 된 건데 그때 그 끝까지 몽골에 대해서 항전한 군사 조직입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고요. 5번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으로 구성되었다. 이거는 별무반이에요. 별무반. 그러니까 신기군이란 건 기병, 신보군이라는 거는 보병, 항마군이란 건 승병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게 키워드가 조금 어려울 수 있었는데 나중에 또 나올 수 있어가지고 외워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8번 문제. 다음 가상뉴스에서 보도하고 있는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걸 얘기했는데 아까는 그 거란이라던가 여진을 냈다면 이번에는 왜구를 냈네요. 여기 진포에서 화포로 왜구를 격퇴했고 최무선이 나왔는데 이거는 최무선과 관련된 진포대첩이에요. 이게 1380년에 발생한 건데 그러니까 진포대첩을 아는 게 중요한데 그게 고려시대의 그런 외세 방어는 그게 거란, 여진, 몽골, 홍건적 그리고 왜구가 있는데 여기서 홍건적이랑 왜구는 공통적으로 공민왕 시기 최소 이후에 침입했어요. 그게 제일 중요했거든요. 참고로 이 왜구가 나오려면 사실 이때는 오왕 시기긴 한데 그래서 사실 여기 지금 표를 기준으로 한다면 일단 당연히 조선시대는 당연히 답이 될 리가 없으니까 이거 다 잘라버리고 그나마 1번 아니면 2번 중에 고민했어야 되는데 공통적으로 홍건적과 왜구는 고려 말기에 침입한 거라 그나마 말기랑 연결되는 키워드는 2번을 보고서 이렇게 찍었어야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시기가 헷갈렸으면은 일단 이 둘은 고려 말기에 침입했다. 그런 식으로 분석해서 접근했으면 쉬웠을 거고 아니었으면 조금 혼동하진 않았을까 싶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여기서 19번 가에 해당되는 책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일단은 조선의 기본 법전이고 세조 때 편찬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 그리고 이전 호전 등
육전을 구성.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관리인사라던가 아니면 그 재정이라던가 아니면 형벌이라던가 그러니까 온갖 다양한 분야에 대한 내용을 6가지 분야로 나눠서 여기 써있는 대로 국가 조직, 재정, 의례, 군사 제도 등 통치 전반에 걸친 법령과 규정을 수록한 조선시대 기본 법전인 성종 때 만든 경국대전이 정답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편을 준비한다 치면은 앞으로 그 세종 시기에 만든 서적이랑 성종 시기에 만든 서적은 이렇게 단독 문제로 무조건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각 서적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기본편은 암기하셔야 돼요. 이게 심화편이랑 다른 특징이에요. 특히 세종 시기의 서적이 제일 많이 나온다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1번 택리지, 이거는 이중환이 그 영조 시기에 만든 일종의 지리서예요. 그럼 지리 관련된 거랑 기억하면 되고, 3번 동구통감, 이거는 여기 성종 시기에 서거정 등이 대표적으로 만든 그 고조선부터 고려 말기까지의 역사를 다룬 역사서라 안 맞고요. 목민심서, 이거는 정약용이 그런 백성을 다스리는 방안 같은 거를 정리한 서적입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또 나올 수 있어가지고 꼭 외워두시고, 5번 금석과안록, 이거는 김정희가 만든 그 진흥왕 순수비가 그 진흥왕 관련된 거를 고증한 그런 책 같은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래서 20번 다음 안내물 댓글로 적절하지 않은 걸 얘기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15세기 조선 과학기술의 발전을 보여준 사례. 그러니까 말 그대로 15세기니까 조선 초기에 있는 것만 고르면 됩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문제 내면은 고려시대라던가 조선 후기에 있는 게 답이 안 되는데, 보통은 제가 보기에 후기에 있는 게 답이 안 될 것 같아요. 1번 시간을 측정하는 기구인 앙부일구 맞죠? 문제 제시된 그 초기에 세종시기에 만든 해시계. 2번 자동으로 시각 알려주는 자경루 역시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물시계라 맞고요. 3번 기기도서 참고하여 설계된 거중기, 이거는 앞서 얘기한 그 정약용이 만든 화성 축조를 위해 만든 과학기구로서 이거는만 후기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금속 활자 인쇄 기술의 향상을 보여주는 갑인자 맞습니다. 이거는 그 조선 세종시기에 만든 그런 활자 관련된 키워드로서 맞고요. 5번 한양을 기준으로 천체 운동을 계산한 칠정산 4편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 만든 역법서입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인데, 솔직히 말해서 저 여러분들이 이거 답만 맞추고 안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이 유형 더럽게 중요해요. 진짜 장담 왔는데 여기 나온 내용 있죠. 뭐기 자경루라던가 칠정산이라던가 앙부이고 있죠. 이런 걸로 이후 기출에서 문제 최소한 2-3개는 더 만들 수 있어요. 왜냐? 기본편에서는 조선 초기에 과학기구 관련된 그런 키워드도 단독 문제로 출제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자경루 자체를 문제로 줄 수도 있고 여기 칠정산 자체를 문제로 줄 수 있어가지고 이 키워드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무조건 다 외우시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뭐 좀 흥분한 것 같은데, 아무튼 21번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걸 얘기하면은 그 조선 중종 때 인물이고, 위훈 삭제를 주장하다가 훈구의 반발로 유배되어 사살되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훈구의 반발로 유배됐다는 거는 기묘사화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 중종 만정을 통해 가지고 공신에 등록된 사람 중에 역할을 한 것도 없는데 공신에 등록된 사람들의 이름을 빼자고 주장한 게 위훈삭제거든요. 그것 때문에 홍구파의 반발을 사가지고 기묘사화로 사망한 중종식의 살인은 조광조예요. 조광조. 그래서 조광조랑 관련된 업적 찾으면 되는데, 1번 성합십도를 저술하였다. 이거는 이황. 그래서 안 맞고요. 2번 대동여지도를 제작하였다. 이거는 김정호. 참고로 아까 얘기한 성합십도는 이황이고 성학집요가 이입니다. 3번 백운동 서원을 건립하였다. 이거는 주세붕. 최초의 사액서원이죠.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뭐 토지도 받고 노비도 받고 그런, 토지는 아니고 서적이라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은데, 아무튼 4번 선량과 실시를 권유하였다. 맞습니다. 문제에 제시된 인물은 일종의 관리 추천제를 중종에게 건의했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5번 시연역 도입을 주장하였다. 이거는 김육이라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22번 밑줄은 이 전쟁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괜히 어렵게 이해했으면 더 어렵게 이해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게 일본군이 전쟁의 공적을 증명한다 했잖아요.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러니까 문제 제시된 전쟁 시기에는 일본군이 대거 침입했는데 자신들의 공적을 알리겠다고 뭐 우리나라 사람들 그 조선인들의 코라던가 귀 같은 거를 베어가지고 그걸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이거 하나씩 배웠으니까 그거를 공적으로 삼는 완전 말도 안 되는 만행을 저질렀거든요. 그게 바로 임진왜란이에요. 사실 일단 여기 나온 조선인이란 키워드 보고서 그냥 조선시대 일본과 싸운 전쟁이 뭘까? 그 정도면 임진왜란밖에 없지 않을까? 사실 그렇게 접근하는 게 제일 깔끔했을 것 같아요. 괜히 어렵게 이해하지 말고 조선시대 일본과의 전쟁은 실질적으로 임진왜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제일 깔끔했을 것 같아요. 괜히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1번 이종무가 대마도 정벌했다. 헷갈렸으면 이거 골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조선 세종시기라 안 맞아요. 심지어 이때는 그런 귀 베고 코 베고 그런 짓 안 했습니다. 2번 곽재우가 의병장으로 활약하였다. 맞죠? 홍위 장군으로서 당시 임진왜란 시기의 대표적인 의병으로서 정답 2번이고요. 3번 인경업이 백마산성에서 항전하였다. 이거는 병자호란.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병자호란 관련된 키워드로는 인경업이랑 그 김상용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맞고요. 4번 최영이 홍산에서 왜구를 격퇴하였다. 이거는 고려시대죠. 지금 조선 얘기하고 있는데 고려시대 얘기가 나올 리가 없고요. 5번 강강찬이 귀주에서 크게 승리하였다. 이거는 굳이 따지면 거란이라 연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도 고려시대 키워드라 역시 조선시대랑 연결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힌트도 버리지 말고 모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3번 가에 해당되는 섬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거는 안용복, 이게 제일 중요했고, 안용복이 당시 일본에 건너가가지고 울릉도와 여기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실하게 밝혔다. 이거는 이전 기출을 풀었으면 바로 나왔어야 돼요. 독도라는 게. 독도랑 관련된 우리나라 영유권을 주장하는 키워드가 크게 4가지 정도 다룰 수 있거든요. 그게 신라 지증왕 시기에, 그러니까 삼국시대를 기준으로는 우상국 전벌이 있고요. 그리고 고려시대는 딱히 뭔가 그렇게 자주 나오는 게 없고, 조선시대 들어와가지고 세종실록 지리지랑 여기 나온 안용복이랑 대한제국 시기에 대한제국 칙령 제41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독도의 영유권 주장하는 그런 문서 같은 건데, 이 4가지 키워드가 독도의 그런 우리나라 영토의 이유 증거로서 가장 출제율이 높은 4가지 키워드라 이걸 빨리 외웠으면 풀고 아니었으면 헷갈렸을 것 같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고, 2번 여기서부터 그냥 각자 연결될 수 있는 키워드만 얘기해 드릴게요. 완도 같은 경우에는 장보고의 청해진이 잘 나오고요. 3번 거문도, 이거는 1885년에 영국이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견제하기 위한 거문도 불법 정령이 발생한 지역이고요. 4번 거제도, 이거는 6.25 전쟁 때 북한군 포로 수용소가 있었던 장소이고요. 흑산도, 이거는 정약용의 형인 정약전이 유배됐을 때 자산어부라는 그런 물고기 관련된 책을 저술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어서 4번 다음 대화 있었던 사실을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엔 이형 저번에 나왔던 기출이랑 똑같은 것 같거든요. 일단 남인이랑 서인이 나왔고, 자의 대비께서는 3년복을 입어야 된다, 아니면 선왕 둘째 아들이니 장자 예를 적용할 수 없으니 1년복을 입어야 된다. 지금 얘기 나온 거 보니까 이거는 기예송이거든요. 예송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예법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망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상복을 몇 년 입을까에 대한 예법의 논쟁인데, 당시에 자의 대비는 인조의 아내이자 효종의 엄마이자 그리고 이때 왕의 현종 때의 할머니예요. 그래가지고 이 인물에 대한 그런 상복의 문제를 놓고서 논의를 한 건데, 일단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면 좋은 게 예송은 무조건 1년이 이기고요. 그리고 이 내용 자체는 어떤 거냐면, 효종이 그래도 둘째이긴 하지만 왕을 했으니까 첫째처럼 대우해주자는 게 남인 입장이고,
아니면 서인은 아니 그래도 제가 아무리 왕을 했었지만 그래도 둘째는 둘째잖아. 예법대로 따라야지. 뭐 왕이라고 더 챙겨주냐. 안 돼. 하는 게 서인의 주장이다. 그것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번 무오사화가 일어났다. 이거는 1498년인데 이거는 1659년이라 지금 이거 17세기 키워드인데 이거는 거의 15세기 말 키워드라 너무 이전이에요. 이때는 아직 심지어 살인도 안 나왔습니다. 2번 한양으로 선도했다. 완전 말도 안 되죠. 이건 조선 거의 건국대 시점인데 너무 앞이라서 안 맞고요. 3번 병자호란이 발발하였다. 이거는 1636년이죠. 그래서 너무 조금 앞이라 안 맞고요. 4번 경신왕국이 발생하였다. 정답이죠. 사실 이 유형 되게 쉬웠어요. 왜냐 예송 뒤에 환국이 발생했다는 걸 알면 풀고 아니면 못 풉니다. 참고로 이 예송은 현종 시기, 환국은 숙종 시기에 일어났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5번 관수강급제가 실시되었다. 이건 15세기 중후반쯤인데 성종시기의 업적이라 조선 초기입니다. 그래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 기본편 수준에서는 예송 이후에 환곡도 잘 내는데 제가 보기엔 앞으로 이 예송 자체에 대한 내용도 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예송이랑 환국이 어떤 차이인지 잘 구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어서 이번 46회 마지막 문제인 25번 가 왕이 제2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여기 영창대군이랑 임목대비가 나와가지고 이 서인 세력은 이 왕을 몰아내기 위한 인조반정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이 왕이 초기에는 정치를 나름 잘하려고 노력했는데 나중에 조금 폭정을 일으켜가지고 영창대군도 사사하고 임목대비도 유폐시키는 그런 좀 폭정을 저지른 이 왕은 광해군이에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런 반정으로 인해서 쫓겨난 왕은 딱 두 명밖에 없어요. 연산군과 광해군. 근데 보통 연산군은 거의 안 내고 광해군을 많이 낸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풀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번 장용영이 창설되었다. 이거는 정조. 국왕 호위 부대죠. 2번 훈민정음이 반포되었다. 이건 우리나라의 세종대왕님. 그래서 안 맞고요. 3번 동의보감이 편찬되었다. 맞죠? 문제 제시된 왕 시기에는 그 임진왜란 이후에 역병이 너무 심해가지고 허준을 시켜가지고 동의보감을 편찬하게 했죠. 정답 3번이고요. 4번 노비항건법이 시행되었다. 이건 고려시대 광종. 그래서 안 맞고요. 5번 백두산 전개비가 건립되었다. 이거는 조선 시기의 숙종.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이번 46회 전반부 해설을 마쳤습니다. 그래도 전반부 문제는 크게 엄청 까다로운 문제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조금 후반부 가야 어려운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 회차 정도는 좀 익히고 나면은 기본편은 이거보다 대체로 수월한 문제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후 후반부 해설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해설을 마치고 이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